안녕하세요. 산산노웅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유비는 길을 쫑긋이하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 산산노웅의 주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그 현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강태공과 마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강태공이 시해선이 돼서 신선이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에서는 의관총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제를 지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부인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5일 동안. 그런데 이제 5일 만에 밖으로 마부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이 이제 제 나라 2대 왕 제종공입니다. 그 이제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 나를 좀 태산으로 데려다 줘야 되겠다. 그 이제 아들이 어머니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마부인 이야기랍니다. 그 태산 최고 꼭대기에 가서 너희네 아버지 제를 지내야 되겠다. 너희네 아버지가 나를 자꾸 태산으로 오라고 그런다. 그런데 내가 안 가볼 수가 없고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전공이 그러면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태산까지 갈 준비를 해가지고 3일 만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한 5,000명 정도 이제 신하들을 쫙 해가지고 행렬을 해가지고 태산 그 수행을 하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태산 꼭대기에다 제상을 딱 차려놓고서는 그 제를 지내는데 7일째 되는 날 저녁에 날을 세면서 제를 지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8일째 아침에 그 어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그 어머님 앉아있던 방석을 보니 거기에 주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따라서 신선이 돼서 신선세계로 들어간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때 이제 한 150살 그 정도 됐는데 그 신선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제 제 전공은 여기서 이제 어머님한테 또 제를 지내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임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제 나라 그 백성들은 강태공이하고 마부인을 그 신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 동네 입구에 가면은 장승을 세워놓고 천하 대장군은 강태공, 지하 여장군은 마부인. 그래서 그 마을을 지켜준다고 이렇게 신으로 받듭니다. 그 이제 어디 나갈 적에는 꼭 강태공이하고 마부인한테 인사를 하고 나가고 또 들을 때는 또 인사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게 무병장수 건강도 지켜주고 동네에 아주 그냥 그 풍년 그러니까 그 산업적인 발전 이 둘이 아주 행한 그 산업 발전이 엄청 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요 신으로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 각 동네에는 그 조상을 모시는 종묘가 있습니다. 그 종묘에 강태공이하고 마부인도 같이 모셔놓고 이렇게 이제 같이 그 조상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제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훈계를 할 적에는 하늘과 땅과 조상한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라. 뭐를 좀 잘못했는데 그것을 혼내는 게 아니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혼내키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과 하늘은 강태공, 땅은 마부인. 그러니까 강태공과 마부인과 조상, 종묘에 이제 조상들을 모셔놨으니까 조상한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를 이렇게 하려가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하늘과 땅과 조상한테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부끄럽지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장성을 세워놓고 거기에 그 비는 저희가 각 고을로 이렇게 퍼집니다. 한 마을에서 시작을 했는데 각 고을로 다 퍼져요. 그리고 제 나라에서는 이 마부인이 와서 비단에 대해서 아주 그 직조 과정하고 해가지고 이 발전을 시켰기 때문에 뽕나무를 마을 넘어가는 그 언덕 위에는 꼭 뽕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뽕나무 밑에는 돌을 갖다가 거기다 쌓아놓습니다. 그게 이제 그 선앙당인데, 그리고서는 그 동네를 그 마을 언덕으로 해서 지나갈 때는 거기에 꼭 또 그 빕니다. 무병장수를. 그러니까 강태공이는 한 160, 마부인은 150까지도 이 병 없이 아주 건강하게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신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볼 적에는 완전히 그 우상이죠. 신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 신격으로 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중국은 다신교니까 어쨌거나 백성들한테 유익한 일을 하고 돌아간 사람들은 신으로 모십니다. 이게 이제 다신교의 특징인데, 신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신교예요. 우리나라도 다신교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어릴 때 보면은 부엌에 신이 있고, 장독에 신이 있고, 굴뚝에 신이 있고, 다 그 신이 있습니다. 그 어머님들 보면은 다 가면서 다 빕니다. 그 선앙당에 가면서도 빌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앙당이 있었으니까. 그리고서는 우리나라도 마을 입구에 가면 장승이 있습니다.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그게 이제 강태공이하고 마부인을 기리는 거예요.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150이라면은 이건 완전히 뭐 한 3배 정도 이렇게 살으신 거니까, 일반인들보다. 그리고서는 이제 한 사람은 죽어서 신선이 됐고, 한 사람은 살아서 신선세계로 들어갔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전 주나라 전체에 이게 이제 그 퍼집니다. 그래서 주나라 전체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훈계할 적에는 하늘과 땅과 조상한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뭔 일을 하려고 하면은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하늘과 땅과 조상한테 부끄럽지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반문해보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새로운 일을 할 적에는. 그래서 이게 그 서양에까지도 그 전파가 돼요. 그래서 주나라는 성인 군자의 나라다. 성인의 나라다. 뭐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일본에까지도 주나라 하면은 성인의 나라, 성인 군자의 나라. 요렇게 그 됩니다. 그 이제 주나라가 그렇게 이제 그 계속 부강해지다가 한 300년 정도가 이제 흘렀어요. 그러니까 달도 차면 기울고 물도 차면은 엎질러집니다. 똑같이 이제 주나라도 300년 정도 흘렀는데 유왕이라고 아주 그 하나라의 걸왕이나 상나라의 조왕하고 비슷한 그런 왕이 나와요. 요 12대 왕인데, 그래가지고서는 이 저기 무력도 세고 뭐 그 달변이인가 신하들이 이길 수도 없어요. 얘기로 해서는. 그러니까 신하들보다 자기가 똘똘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그 군주가 너무 똘똘하면 이 나라가 기울게 됩니다. 그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니까 그 하나라를 보나 상나라를 보나. 그리고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주나라는 지금 300년 동안 부강하게 왔는데 그 유왕에 와가지고 그 유왕이 이제 그 포나라에서 바른 말을 합니다.
그 제후국에서 제후가. 그러니까 이왕이 이거 듣기 싫어요. 뭐 나보다 똘똘한 놈이 없는데 포 제후국에서 이게 나한테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 포나라를 이제 막 아주 그 박살을 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제후국에서 그걸 알아차리고 그 뇌물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폐물하고 그리고 이제 포사라고 해가지고 아주 그 경국지색이에요. 아주 미인을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나라가 기울게 되는 그 전초가 되는데 그 옛날 그 저기를 보면은 온고의 지신이니까 옛날 것을 보면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오늘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나 상나라도 그 경국지색이 나와가지고 나라가 기울었는데 요 주나라에도 그 경국지색이 나옵니다. 그 이제 그 포사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포사가 이제 그 아주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없이 그 경국지색인데 요 포사는 그 포사가 탄생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인데 그 탄생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제 포사는 언제 그 나왔느냐면은 하나라 말기 그 거왕 때 천둥 번개가 치면서 왕궁 위에서 황룡과 청룡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서는 이 둘이 위에서 춤을 추다가 뭐를 하나 바닥에 떨어뜨리고 나는 포나라의 임금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라져요. 그런데 그 바닥에 이제 떨어진 게 뭐냐면은 왕궁 그 앞들에 떨어졌는데 요게 이제 그 여의주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이제 이걸 갖다가니 그 거왕한테 바칩니다. 그 이제 거왕한테는 마리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마리한테 얼른 줘요. 그러니까 마리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따뜻하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매끈매끈하니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리가 이제 그 잘 때는 이걸 꼭 품에다 안고 자요. 그러면은 이제 배가 따끈따끈하고 아주 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여의주니까. 이제 그렇게 그 계속 이제 그 마레이 그 침대에 있으면서 저녁에는 이제 마레이가 이제 그 왕비죠. 왕비가 이제 이걸 품고 잤는데 상나라에서 그 탕왕하고 이윤이 하나라를 멸하면서 하나라에 있던 보물은 전부 창고에 갖다가니 넣고 봉인을 합니다. 열지 못하게 그 딱지를 붙여요. 탕왕이. 그래서 한 500년 동안을 이제 그 딱지가 붙어가지고 그 창고는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상나라 말기에 주왕 때 와가지고 요 이제 그 달기가 여튼 뭐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니까 주왕이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는데 재미난 일이 없을까 하고 달기가 이제 그 왕궁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빨간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죽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그 탕왕 글씨로 해가지고 여기를 열지 못하게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달기가 이제 그 호기심이 가요. 탕나라를 세운 그 희족께서 여기다 뭐를 넣어놨길래 이렇게 부적을 붙여놓고 못 열게 하나.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주왕한테 얘기합니다. 그 창고를 좀 한번 열어봅시다. 그러니까 주왕은 이제 달기가 하자는 것은 다 해주니까 가서 이제 그 창고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그 구팅이에 이제 그 여의주가 이렇게 있었는데 달기는 딴 것은 다 쳐다보지 않는데 그 여의주를 보더니 가서 덥석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것은 내가 갖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주왕도 이제 여튼 뭐 달기가 하자는 것은 다 오케이니까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기가 가지고 이제 침대에다 갖다 놓고 또 달기도 이제 이걸 꼭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잘 때는. 그러면은 이제 몸이 따뜻해지면서 아주 좋습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요 여의주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주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주왕이 이제 상나라 주왕이 와서 그 달기 손을 잡고 불 속에 뛰어들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요 난리통에 요 여의주가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300년 정도 후에 그 포나라, 포제후국, 거기 이제 그 나무꾼이 가서 나무를 하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 그 도저히 이제 막 캄캄하고 천둥 번개가 치니까 그 마침 옆에 이제 굴이 있어요. 그래서 굴에 들어가서 쉬었는데 그 굴 속에 이 여의주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나무꾼은 이제 그 뭔지는 모르고 요렇게 동그란 그 알 같은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이제 동네에 거의 다 내려왔는데 이게 발이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면서 이 여의주가 바위에 부딪히면서 깨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까만 도마뱀이 나와요. 그 도마뱀이 막 뛰어가다가 그 여자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 뱃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자아이가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배가 점점 불러와서 한 40년 만에,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그때 이제 7살이었는데 47살에 여자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이제 포사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이거 저기다, 이게 아주 그냥 저기니까 갖다 버려야 된다. 우리한테 잘못하면 애군이 올지 모른다. 그래가지고서는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요 아이를 데려다가니 이제 기른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노파들이 여튼 그 장에 가서 저작거리에서 일시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노점상을 하면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 아이를 발견하고서는 데려다 기릅니다. 이게 이제 포사가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아이가 그 포나라 제후한테 발견이 돼요. 15살 때. 그래가지고서는 제후가 딱 보니까 저렇게 멋있는 아이가, 그러면서 눈에 그냥 탁 들어와요. 그래서 얘를 이제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요때 이제 유왕이 막 군대를 동원해서 이 포나라를 치려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폐물하고 그 아이를 보냅시다. 그러니까 이 제후국 왕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신하들이 막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왕한테 보냈어요. 이 아이가 이제 포사예요. 그런데 이제 포사는 와가지고 유왕의 마음을 쏙 뺏었는데 웃지를 안 해요. 웃지를. 그러니까 유왕은 어쨌거나 이 포사에 웃는 얼굴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 포사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면 깊고 우수에 가득 찬 젖은 눈은, 그리고 도톰한 붉은 입술, 그리고 갸름한 얼굴, 그리고 비단결 같은 흰 살결, 이렇게 가지고서는 경국지색의 구비를 다 갖췄어요. 몸도 1m70 그 정도 되면서 날씬하니까. 그런데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왕이 어떻게든지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어떻게 해서 이제 지나가는 그 신하가 앞에 사람 옷을 밟아가지고 그 비단이 이렇게 찢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그 미소를 띱니다. 그러니까 유황이 그냥 비단을 갖다가 맨날 이걸 찢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사가 처음에는 미소를 약간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비단 찢는 장사도 그 놀이도 이제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해가지고 그 봉화대에 불이 났습니다. 봉화대에. 그러니까 이제 봉화는 산하고 산하고 연결해가지고서는 저쪽 산동선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불이 났으니까 그 봉화가 이제 연결돼가지고 산동선까지도 연결돼서 산동석에 있는 제후들도 다 그 군대를 데리고서는 이제 이 호경에 온 거예요. 와서 군인들이 막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데 이게 봉화가 잘못해갖고 났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군인들이 막 와서 그 성 주위를 막 돌면서 웅성웅성 하니까 이 포사가 이제 웃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실망하는 걸 보고, 그 산동성에서 여기까지 오려면은 그냥 며칠이 걸리는데 그걸 준비해가지고 올라니 또 힘들고, 뭐 식량이고 뭐고 이제 다 가지고서는 이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제후국들이 전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유왕은 포사의 웃는 얼굴을 보려고 또 불을 질러요. 불을 놓으라고 그래요. 그 이제 불을 놓으면은 또 이제 그 제후국들에서 막 헐레벌떡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 큰일이 난 줄 알고 호경에. 그 와서 보면은 이게 장난으로 불을 넣은 겁니다. 봉화불을. 그러니까 또 이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 포사가 또 그걸 보고 또 웃어요. 여러 군인들 뭐 수만 명이 와가지고서는 웅성거리면서 저기 한 거 실망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왕이 몇 번을 그렇게 해요. 포사의 웃는 얼굴을 보려고. 그 나중에는 이 제후국들이 안 옵니다. 불을 질러도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떻게 됐느냐면, 이 유왕이 이 포사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 정실 신우의 딸 신왕후를 폐하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태자도 폐하고, 그리고서는 이 포사를 왕으로 앉혀요. 그리고서는 이제 포사의 아들을 또 태자로 앉히고, 그러니까 이 신우 제후국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유왕이 정치를 잘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만, 이거 정실 왕후를 폐하고 이거 포사한테 쪽 빠져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러다가니 그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왕을 어떻게든지 폐하해야 되겠다. 그 신우 그 친척들이 다 이제 단합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신우국 가지고는 여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왕 직속 부대가 원체 많으니까. 그래서 서융, 견융족을 포섭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유왕을 패하고 이 제자리를 찾아야 되겠는데 니네들이 좀 도와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보상을 충분히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견윤족을 끌어들여 가지고 요 유왕을 죽입니다. 유왕이 이제 자살을 해요. 그런데 견윤족 족장이 포사는 또 자기가 데려가요. 전리품이다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요 서주에서 주나라에서 아주 전리품을 많이 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상을 충분히 한다고 해서 줘요. 그러니까
이 견용죽에서는 이제 그 신우의 아들을 여기 이제 왕으로 앉히고, 그리고서는 그 돌아가는데 그 1년에 한 번 정도 또 이제 그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너를 왕으로 앉혀줬으니까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주나라에서는 이제 그 견용한테 또 이제 보상금을 줍니다. 해마다. 그런데 그 보상금 금액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아, 이놈들 우리한테 주는 거 보니까 이거 엄청 부자다.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이게 그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나라에서는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그동안에 이제 계속 줬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그 조금 줄 수도 없고 아주 그 고민에 빠집니다. 그 이제 나중에는 이걸 이제 안 주는데, 그러니까 안 주니까 견용죽에서 이제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막을 수가 없죠. 그 저기 싸워서는 이 견용죽은 아주 그냥 그 마병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합니다. 그 서량말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서주에서 도망을 와가지고 동주에 이제 그 낙양에 동주 주나라를 이렇게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제 요때부터 요 왕실의 권위가 뚝 떨어집니다. 동주로 오면서부터 뭐 친위 세력이 이제 아주 이제 힘을 못 쓰니까, 그러고서는 이쪽 그 함곡관 동쪽에 있던 제후국들이 보니까 아이 주나라 이제 그 주인국인데 힘 보니까 견용한테도 지고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후국들이 이제 그 주나라의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런데 한 300년 정도는, 300년까지는 그래도 대우를 합니다. 주나라라고 이렇게 이제 동주에 대해서도 그 대우를 해요. 춘추 시대에는. 그런데 전국 시대로 들어오면서, 전국 시대가 이제 한 200년 정도 가는데, 요때에는 주나라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춘추 시대에 돌아오면서 각 제후국들이 이제 패권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춘추 5패가 나오는데, 그 춘추 5패는 뭐냐면은 그 제후국들의 이제 우두머리를 이제 한 명을 세우는 거죠. 최고 힘이 센 사람, 센 나라. 그 이제 국왕이 자기가 이제 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를, 그 중국의 주나라의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렇지만 춘추 시대에는 이 동주의 그 천자의 그 명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동주 주나라의 위신을 세워주는 거죠. 춘추 시대에는. 요때 이제 그 공자가 나와서 요 춘추, 그러니까 노나라의 그 역사를 쓰면서 이 동주의 전체 나라의 그 역사를 같이 씁니다. 요게 이제 춘추예요. 공자가 쓴 역사책. 그 뭐 그 군주들하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공자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이제 느낀 거, 그리고 이제 공자는 인에 대해서 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춘추 시대에는 패자들 싸움이기 때문에 인은 그렇게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살아생전에는 대우를 못 받아요. 그렇지만은 그 하늘의 도리는 인이니까, 하늘의 도리는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것, 백성들을 하늘로 생각하는 그런 군자의 나라. 그러니까 그 주나라는 원래 이제 성인 군자의 나라인데, 요게 이제 그 서주에 있을 때는 뭐 하여튼 성인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유왕이 나오면서 이렇게 서주가 망하면서 동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 패자국들의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춘추 5패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때 이제 춘추 5패에서는 12나라가 그 경쟁을 해요.
그 전에는 뭐 한 200개 이제 제왕국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큰 나라한테 이렇게 다 복속이 되면서, 그리고서는 이제 전국 시대에는 7개 나라로 이렇게 그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칠홍, 그러니까 진초, 연제, 한의, 조, 이렇게 이제 7나라가 서로 이제 그 각축전을 벌리는데, 이때는 그 주나라를 완전히 무시를 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에서는 이제 현인들을 이제 그 어떻게나 이제 발굴하려고, 그러니까 그 이은이나 강태공과 같은 그 현인들이 없을까 하고서는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또 현인들은 그 주 문왕이나 탕왕 그런 그 성군이 없을까 하고 또 성군을 찾아다녀요. 이때는. 그래서 아주 서로 이게 주인과, 그러니까 현사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아주 노력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는 춘추 시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